똑똑. 어서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김나연님 고민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직장인입니다. 요즘 제 일상에서 제일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인지 아니면 제가 괜히 겁내고 있는 건지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요. 상대는 저보다 한 살 많은 남자고요. 처음 알게 된 건 올해 초였는데 그때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고 진짜 가까워진 건 4월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되게 헷갈리는 게 표현이 엄청 적극적인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예 관심이 없는 느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도현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썸을 타는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었을 때 도현님은 눈치를 빨리 채는 편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나랑 썸을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눈치를 빨리 채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카톡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상대방 분이 플러팅을 하시거나 둘이서 보는 약속을 잡는다거나 하면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네. 일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썸을 타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호감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친한 사이면 네. 카톡을 주고받아도 공적인 거든 사적인 거든 그냥 그 안에서 희발이 되거든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썸을 타는 사람이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카톡을 원래 안 봐야 되는데 한 번 또 보고 아까 무슨 대화했지.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면 썸은 맞고 다만 이게 상대가 나한테 얼마나 관심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제가 사연을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퇴근하고 힘들다고 하면 오늘 또 고생했네. 집 가서 푹 쉬어 이렇게 말해주고 별거 아닌데도 그 말이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장난처럼 오빠는 왜 이렇게 연락이 느려요라고 물어봤더니 나 원래 카톡 잘 안 봐. 미안. 키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아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겼는데 또 어떤 날은 먼저 오늘 뭐해? 퇴근했어?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럴 때마다 괜히 설레고 아 나한테 호감 있는 건가 싶어지거든요. 근데 또 제가 오늘 바빠요라고 물어보면 몇 시간 뒤에 이제 봤다 키키 이렇게 오기도 해서 이게 진짜 바쁜 건지 아니면 제가 우선순위가 아닌 건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한 번은 용기 내서 우리 다음에 밥 먹어요라고 했는데 좋지 키키 시간 맞춰보자라고 하더니 구체적인 얘기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도현님 여기 네. 대화를 봤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잘 보면 네. 사연자님은 몇 단계 조금 더 다가섰어요. 네. 다만 이 남자분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제3자가 봐도 뭔가 미지근해.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은 조금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콩깍지인데도 이 남자는 뭔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사연 다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조금 김이 빠졌는데 며칠 뒤에 아무렇지 않게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라고 연락 오니까 이 사람이 저를 신경 쓰고 있는 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정리해보면 분명히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서 더 헷갈려요. 밀당을 하는 건지 원래 성격이 이런 건지 아니면 아직 마음이 그 정도는 아닌 건지 문제는 제가 이 사람 연락 하나에 기분이 너무 흔들린다는 거예요. 카톡 오면 괜히 웃고 안 오면 계속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썸이라기엔 애매하고 그냥 아는 오빠 사이라기엔 감정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이 관계를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도현님, 우리가 뭐 결과를 먼저 말하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썸이에요 아니면 어장이에요? 아, 저는 어장에 조금 가깝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현님이 봤었을 때 요 사연 안에서 이런 건 확실히 어장이다. 연락을 더 이어가려고 하거나 만남을 성사하려고 하진 않는데 또 보이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다가오고 애매하게 행동을 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연자님이 지금 요 타임라인을 우리한테 어떻게 보내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사이에 분명히 조금 더 대화도 있었을 거고 한 번쯤은 만나셨을 것 같긴 해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연락으로만 봤거나 대화로만 봤었을 때는 이 남자가 그냥 관심이 있어 보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 맞잖아요. 아, 호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네, 이렇게 대화를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가려고 우리가 하거나, 알 수 있는 이런 제스처라든지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어장에 지금 들어가 계신다라고 어, 조금 마음 아프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카톡이 이 사람이 진짜 느린 사람인지 아니면 일부러 밀당을 하면서 늦게 하는 사람인지 네. 어떻게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련님은? 저는 사실 이거는 구분하기 힘들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뭐 말로는 얼마든지 난 원래 느려 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확인을 해본다 라고 하면 저는 같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폰을 많이 보는 사람인지 타이핑을 많이 하는지 그걸 볼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는 거는 답장이 빠른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답장하는 거니까 네. 나랑 없을 때도 답장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같이 있는데 폰을 잘 보지 않고 연락을 누군가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정말로 느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연자님이 요 상황을 한번 보고 나서 중요한 게 네. 나한테만 빠르다 그러면 무조건 제일 좋은 건데 그쵸? 나한테만 느린 거면 이 사람이 나를 자꾸 밀당하거나 뭔가 일부러 애타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썸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이렇게 자꾸 밀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장 같은 거잖아요. 네. 너 나의 어장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 사연자님 마음을 다 알면서 이걸 계속하는 사람. 네. 아, 이거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네.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뭐 5% 남아 있어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사람한테 연락 안 하거나 카톡이 와도 그냥 쉽거나 네. 근데 그 정도 마음이 되긴 쉽지 않죠. 왜냐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카톡 오면 나는 원래 안 하려고 했지만 자꾸 확인하고 싶고 네. 보내려고 하니까. 혹시 어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30대 때는 어장을 겪은 적이 없고 네. 20대 때는 대학생활도 하고 이제 네. 저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그 이성이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어장은 그 상대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들어갈 때가 더 많았어. 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정이 스스로 커져서. 그러니까 내 감정, 그러니까 머리는 알지만 네. 마음은 그게 잘 제어가 안 되지 되는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그랬던 부분이 지금처럼 20대 분들의 연애 예능이라든지 이런 상황 같은 거 몰랐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플러팅 그리고 어장에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대가 지나고 30대쯤에 라디오를 듣는데 네. 그 사연자분이 DJ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런 사연은 어장이 맞나요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비슷해요. 네. 근데 제가 그 사연을 듣다가 깜짝 놀랐던 게 나도 저러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이 내가 커져서 자꾸 뭔가 해줄 것 같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그러니까 썸이었으면 뭐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만나야 되는데 뭐 2주에 한 번 만나지만 나는 그게 기다려지고 네. 의미 혹시 부여도 하게 그렇죠. 되고, 도현님은 뭐 어장의 의미가 또 다른 게 있을까? 어장이란 제가 생각하기엔 마음이 없는데 여지를 계속 주는 게 어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여지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자꾸 빠져들기도 하고 못 그쵸. 빠져나오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이게 경험을 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어장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어장이라는 거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왜 빠져 이러는데 네.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20대 때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안 주거나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좀 궁금해요. 연락은 하는데 관계 진전이 안 될 때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락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연자님이 좋아하면 대화는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 대화만 나누는 사이. 그쵸. 애매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좋아하면 직진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런 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사연자분이 한번 직진을 제대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연자님이 이 남자분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물어봐야 돼요. 오빠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야? 네, 근데 여기서 이 남자분의 대답이 중요한 게 그래도 나름 나한테 설명을 하는 것 같아. 이제까지 잘 몰랐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한 번쯤은 조금 더 지켜봐 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지 않고 막 핑계를 대는 거야. 자꾸 이상한 이유로 막 대는 거야. 그러면 이 남자는 확실하게 나를 어장에 넣어 놓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맞는 거잖아. 근데 그쵸. 이거는 어떤 뭔가 워딩이 없어요. 내가 들어보면 알아요. 네, 내가 그때 바로 깨우쳐져요.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제일 좋은 대답은 우리 이제 뭐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듣는 것도 좋지만 네, 이 지금 미련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런 뭔가 끝맺는 말을 갈무리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야 아쉬움도 남지 않고, 아, 그때 말이라도 한 번 더 해볼 걸. 이라는 후회도 좀 덜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이게 신뢰가 안 된다면 네. 도현님은 이 남자 입장이었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현님을 조금 더 아, 좋아하고 다가오는데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if 저는 if 네. 제가 다가가는 것도 직진이고, 다가왔을 때 제가 마음이 없다면 확실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야. 네. 이성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여지를 주는 게 그 상대한테도 좀 희망 고문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됐었을 때는 맺고 끊음이 확실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연자님이 상처를 당연히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이 이 애매모호한 관계일 때 어떻게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어장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가 어장이라는 표현은 너무 이제 좀 나아간 것 같고 네. 확신이 없는 관계인데 썸을 길게 타거나 아니면 썸인데 표현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음, 썸인데 표현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뭐 네. 경상도 남자여서 뭐 아, 뚝뚝하고 약간 뭐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생각하는 표현보다는 적을 때 아, 저는 헷갈리면 그냥 물어봐요. 그래서, 원래 이런 편이냐? 뭐, 그러면 네. 도현님이 물어봤었을 때 확실히 항상 그 대답이 내가 마음에 드는 대답이 왔었어요. 네, 그래도 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조금 더 진전된 관계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호감을 조금 더 발전시켜도 된다고 느꼈던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아,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썸이 잘 되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식을 때는 언제? 그럼 뭐를 보고 나서 이렇게 식어버려요? 그런 건 없었어요. 음, 그러면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썸을 타다가 딱 한 번 감정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음, 타다가 막 한 달에 자주 만나고 연락도 잘 하다가 제가 술 먹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술 먹는데 친구들이랑 먹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네. 이성들이랑 먹는데 늦게 마시는 거. 아, 이런 거면 저는 썸일 때는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식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걸 몰랐는데 만나다가 여자친구가 그러다 그러면 이해해 주거든요. 네. 근데 썸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제 더 다음날 연락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버린 거야. 이거는 아,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에 대한 나도 모르는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음, 나와 맞지 않는구나. 내가 내 기준과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때 거리 둘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카톡이 오는데 어떻게 뭐 조금 이렇게 단답을 하던가 그랬던 거예요. 연락이 뜸해지고요. 그리고 약속을 좀 미루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조금 더 빨리 대답을 했지만 한 3시간 만에 대답할 때도 있고 네, 한번 보자 그래도 나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단호하게 바로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썸이었다는 거는 좋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만 식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쿠션 같은 걸 넣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눈치를 챌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욕먹을 때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게 내가 마음에 없는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고 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좀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눈치를 챌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와 너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썸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도현님은 이 사연자님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저 솔직하게 말하면 방금까지 다 솔직하게 말하신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를 애매하게 헷갈리게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사람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잘 보면 이렇게 계속 애매모호하게 하다가 잘 돼도 내 감정이 더 많이 쓰였어요. 네, 연애가 시작돼도 나는 이미 뭔가 마음적으로는 좀 지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커플들은 어느 순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애타고 뭐 이렇게 붙잡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썸을 탈 때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아니면 내 기분 좋게 막 들뜨고 설레고 이런 감정이 어느 순간 연애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오늘 사연을 좀 들으면서 뭔가 사연자님 마음도 이해하지만 빠르게 정리해야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나연님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